30대 중반에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 나에게 있어야 할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이런 큰 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시댁과 저 그리고 친정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크게 차려서 한다는 사실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 부근에서 가게를 크게 하시는 덕분에 저는 나름 유복한 유년 시절과 20대를 보내게 됐죠.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바쁜 부모님이 미울 때도 있었지만 성인이 되어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 여유가 있다 보니 결혼 준비도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다들 시어머니랑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던데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여유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얼마나 제 칭찬을 하셨는지 몰라요. 저희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얼굴에서 귀티가 나더라고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컸겠지 싶었는데 이렇게 여유가 있는 집안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우리 아들이 연애는 많이 못해봤는데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데리고 왔죠. 저는 이렇게 참한 며느리가 생긴다는 소식에 요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아닙니다, 사돈. 그렇게 여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아이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가게를 해서 애들을 잘 못 챙겨줬는데 이렇게 잘 커서 결혼한다고 하니 대견하더라고요. 결혼은 언제 하려나 싶었는데 이렇게 훤칠한 사이를 데려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 저희 둘째도 분점 하나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좋다고 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힘들게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부모님 사업 물려받는 것도 좋죠. 요즘 여자들 열심히 직장 생활해도 결혼하거나 아이가 주면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그만두는 일이 태산이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사돈이 하시는 사업 물려받아서 하면 애 낳고도 생활비 걱정 없어서 좋겠네요. 아무래도 요즘 세상은 혼자 벌어서 살기 힘들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도 가게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한테 오빠가 있기도 하고 부모님이 고생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사업하는 거랑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는 회사를 다녔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가게 분점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다 보니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저를 따로 부르셔서는 힘들게 회사 다니지 말고 부모님 사업 물려받아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돈은 너가 분점을 하나 맡아줬으면 하시던데 그냥 너가 하지 그러냐. 어차피 너희 결혼하고 애 갖고 그러면 회사는 힘들어서 못 다녀. 애 키울 때는 내 사업하는 게 최고야. 시간도 너 편한 대로 쓸 수 있고 괜히 부모님이 해주신다는 거 거절하지 말고 해봐. 그리고 너 결혼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지원해 주신다니? 사돈 총각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 너희 집에서는 너가 처음 결혼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시니 내가 말씀을 들어봐야 되나? 저도 어렸을 때는 사업은 꿈도 꾸지 말아야지 싶었는데 커갈수록 차라리 내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치사한 일도 많이 당해보고 열심히 해도 제 성과는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회사에 대한 회의감이 쌓이다 보니 진짜 내 가게를 해볼까?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부모님도 결혼하고 나서 분점을 시작해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시부모님이나 남편도 호의적이다 보니 저도 가게를 하나 차려볼까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분점을 차리게 되면 친정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테니 결혼 준비는 저의 힘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도 나중에 친정부모님 도움받아야 할 수 있으니 결혼은 저희 힘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사업이 엄청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이 생기고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을 다시 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분점을 시작해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나중에 분점 차리게 되면 그때 부모님 도움 받게 될 수 있으니 결혼은 저희 둘이서 힘 합쳐서 준비해보려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것저것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둘 다 모은 돈도 있고 그래서 둘이 결혼 준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더니 알 수 없는 얼굴을 하셨습니다. 제가 분점 가게를 하는 건 좋지만 또 결혼할 때 도움을 못 받는 건 아쉬웠나 봐요. 저한테 알겠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받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뭐 나중에 분점 차리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테니 근데 너희들의 결혼 준비하는 게 힘들 텐데 돈도 많이 들고 그래도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받아. 부모님이 자식 챙겨주는 건 받아도 되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다들 결혼 준비하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 친정아버지가 저랑 남편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너 저번에 아빠한테 가게 분점 생각 있다고 했던 거 아직도 그러냐? 요즘 본점이 너무 바빠서 분점을 내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 너가 맡아준다고 하면 굳이 다른 사람 찾을 필요 없으니까. 사실 나도 고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아이 낳고 그런 거 생각하면 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서 분점이면 본점처럼 크지 않아도 될 테니까 나랑 직원 몇 명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애는 못 키울 것 같아서. 제가 결혼하면서 친정아버지한테 흘리듯이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분점 진짜 하실 거냐고요? 만약 하시게 되면 나도 고민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친정아버지는 그게 진심인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도 예전에 저한테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가게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친정아버지가 물어보신 거죠. 제가 분점을 맡아보겠다고 말씀드리니 친정아버지가 좋아하시면서 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일정을 잡아서 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를 정리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인수인계 때문에 2주 정도 더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언제 가게 차릴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너 회사 그만뒀다며? 그럼 조만간 사돈댁에서 분점 해주시는 거야? 언제부터 해주신대? 위치는 우리 집 근처에서 하는 게 어떠냐? 제가 아직 회사를 그만둔 상황도 아니어서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친정부모님이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셔서 우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회사에 그만둔다고 말한 상태라서 아직 2주 정도는 더 출근해야 돼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도 본점이 워낙 정신이 없으셔서 분점 준비되면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분점에 대해 얘기 나오게 되면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그래? 무슨 회사를 2주나 더 다닌다니? 우리 집 근처 상가가 괜찮은 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마침 너도 회사도 그만두고 가게 한다고 하니까 잘 됐다 싶어서 그런 거지. 나중에 얘기 나오면 알려줘라. 그렇게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친정아버지한테 연락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겸사겸사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굳이 친정아버지한테 분점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지 않았죠. 근데 시어머니가 저보다도 안달이 나셔서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 이제 회사도 안 나가는데 분점은 언제 해주신다니? 아직도 말이 없으신 거야? 너가 여쭤봤어? 이러다 분점 하는 거 엎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어머니, 요즘 본점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랜 기간 회사 다니다가 오랜만에 쉬어서 그런지 몸도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쉬면서 기다려보려고요. 사실 저는 이참에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더 채찍질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쉴 시간이 있냐고 하시면서요. 뭘 쉬어? 한창 젊을 때 시작해야 나중에 애 낳고도 걱정 없지. 어차피 당장 어디 할지부터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정하고 그때 쉬어도 늦지 않아. 괜히 민기적거리면 좋은 자리도 다 뺏기고 안 좋아. 저번에 내가 본 자리 아직도 비어있는 것 같은데 가게는 어디에 차리는지가 중요해. 너가 친정아버지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라. 저희 친정부모님보다 시어머니가 제가 분점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는 매일같이 오셔서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친정아버지한테 분점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쁘신 거 뻔히 아는데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오셔서 물어보시니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셔서는 내 분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통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도 잘 안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시간 지나면 다 해주실 텐데 왜 이렇게 버티시는 거야 요즘. 초인종 소리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리겠어. 엄마가 당신 회사 그만뒀는데 아직 분점 얘기도 없으니까 걱정돼서 그러신 것 같아. 아무래도 당신의 가게를 맡아서 시작해야 안정적이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원래 어른들이 좀 그렇잖아. 당신 회사도 그만뒀는데 일 안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나 혼자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할 거라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엄마한테도 잘 말씀드릴게. 아무래도 제가 지금 회사도 그만둔 상황이니 시어머니가 더 버티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남편 혼자 돈을 벌어오니 그게 또 안쓰러워서 그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임신을 했나?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한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란 생각을 했는데 한 친구한테 이런 사실을 얘기하니 그래도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임신 테스트기도 너무 일찍 하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 병원 가서 피검사 해봐.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내 친구는 여행 가기 전에 느낌이 이상해서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임신이라고 하더라. 걔도 처음에는 임신 테스트기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느낌이 계속 이상하더래.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 받은 건데 임신이었던 거지. 그래서 걔 결국 여행 가는 거 취소했거든. 너도 요즘 몸이 계속 무겁고 소화도 안 된다며. 테스트기는 아직 안 나오는 임신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검사해봐. 피검사가 정확하다고 하더라. 그래? 임신 테스트기를 일찍 하면 안 나올 수도 있어? 나도 한번 병원 가봐야겠다. 임신이면 어떡하지? 괜히 떨린다. 다녀와서 알려줄게. 저도 몰랐는데 임신 테스트기도 너무 일찍 하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계속 속이 불편하고 힘들었거든요. 임신 증상 같기도 해서 병원에 찾아가 보게 됐습니다.
피 검사를 하고 나서 임신이면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의사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리고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느꼈냐고 물어봤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해봤는데 지금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현재 임신은 아니고 몸 안에 염증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큰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제대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까 큰 병원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임신 확인을 하러 갔다가 갑자기 큰 병원에 가라고 하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나 요즘 계속 속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길래 설마 임신인가 싶어서 병원에 갔거든? 근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하시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 나 혹시 병 있는 거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 아무래도 작은 산부인과라서 제대로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 오진일 수도 있잖아. 내일 나랑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요즘에는 의학도 많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은 다 고친다고 하더라.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대.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다음날 남편과 함께 대학병원에 찾았고요. 소견서를 제출하니 이것저것 검사를 진행해 주시더라고요. 피검사부터 해서 엑스레이, 초음파 등 정말 다양하게 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결과를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백혈구 수치가 높았던 것은 암 때문이었습니다. 빨리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초기는 아니시거든요. 초기면 굳이 수술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생각보다 크기도 큰 편이라 수술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호자분이랑 같이 입원 수속 밟으시고 빨리 수술 날짜 잡으시죠. 암 판정을 받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암 판정을 받고 입원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분점 언제 차릴 거냐고 하셨으니까요. 참 일관적이라 다행이라 생각해야 되는지 너 암 걸렸다며? 그럼 분점은 누가 맡아? 그거 그냥 우리 아들 보고 하라 그러면 되니까 너는 사돈댁에 걱정 말고 분점 진행해달라고 해라. 괜히 너 아프다고 해서 또 밀리면 이번엔 기약 없잖아. 저를 보자마자 분점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솔직히 초기였거나 수술을 받지 않을 정도라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술 받으려고 누워있는 며느리한테 가게 얘기만 꺼내시는 모습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어머님, 제가 지금 분점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요. 당장 암 수술 받게 생겼는데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당장 암 수술 받으려면 입원해야 되는데 그게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너 암 수술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 줄 알아? 우리 아들 회사 다니면서 그 돈 다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분점이라도 받아서 해야 네 병원비도 걱정 없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우리 아들 병수발 시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 부모님 여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돈 좀 보태달라고 해라. 그렇게 돈 많이 버셔서 어디다 쓰시겠어? 시어머니는 제가 암에 걸렸든 상관없이 분점이 언제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죠. 근데 제가 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친정부모님도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저도 친정부모님 얼굴 보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분점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돈, 오랜만에 뵙네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하기로 했던 분점은 달라지는 건 없죠.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바로 시작할 것처럼 하더니 왜 아직도 어떻게 된 건지 말이 안 나와서요. 분점이요? 지금 딸 자식 건강이 저런데 어떻게 분점을 하라고 시키겠어요? 우리가 돈에 미친 부모도 아니고. 너 분점할 생각하고 있어?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네 건강이라 생각해라. 그리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 병원비랑 간병비 등 돈 들어가는 건 다 아버지가 해줄 테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 친정아버지는 제가 분점을 하고 싶어 해서 시어머니가 분점 얘기를 꺼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는 분점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제 건강 챙기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암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차리려고 했던 가게를 취소해요? 사돈 그렇게 안 받는데 하기로 한 거면 해야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지금 저희 딸 아픈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우리 딸아이가 아파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가게 얘기를 꺼내실 수가 있으세요? 사위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아픈 거랑 가게 차리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가게를 차리면 우리 아들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우선 하기로 한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돈이 병원비를 대준다고 해도 애들이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며느리 가게 차려준다고 해서 회사도 그만둔 상태라 우리 아들 혼자서 힘들게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 최대한 빨리 분점 여는 걸로 해서 며느리가 병원 치료받을 동안 저희 아들이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계속해서 분점 차리는 건 그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못하면 사위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가게가 워낙 잘 되니 시어머니도 그 덕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기가 안 좋았어요. 제가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와중에 친정부모님께 가게 얘기만 하시니 결국 저희 친정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